가봅시다. 얘들아, 요거부터 잠깐 좀 확인합시다. 우리가 부정적분이란 거는 배웠죠? 이때쯤 물어보면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길 믿게. 부정적분의 정의가 뭐였지? 잘했어. 미분의 역연산.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시면 피적분 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한다는 뜻은 그 결과를 미분했을 때 피적분 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식으로 써보시면 인테그랄 fx dx라고 쓰신다라고 했는데, 오케이. 여기는 이 뜻이 뭡니까? 라고 하시면, 여기는 이 뜻이 뭡니까? 라고 하시면, 내가 오른쪽 우변에 있는 노란색 박스 함수를, 여기는 요 함수를 미분했을 때 피적분 함수인 fx, 스몰 fx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걸 적분했다 혹은 부정적분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지. 여기까지 됐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과정을 적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미분과 적분은 역연상 관계에 있습니다 부터 시작했던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배웠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었냐면 요 단계에 있었을 텐데, 부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식을 하나 배웠을 거야. 그게 뭐였었냐면, 잘 봐. 내가 여기는 이 식을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온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럼 이 결과를 미분하고 싶으니까 여기를 미분하면 좌변도 미분하시면 되지.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동시에 미분하시게 되면 dx, d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는 이 식도 미분하면 되는데 얘 미분하면 뭐 나온다고? 스몰 fx 나온다고 했으니까 노란색 네모 박스 안에 알맞는 말은 뭐야? fx라고 쓰시면 되겠네. 이해하시겠니? 오케이. 자, 지금 보시는 빨간색 네모 박스 식의 의미가 바로 미분과 부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라는 식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배웠을 첫째 당시에는 이거 왜 배우는지 잘 몰랐을 거야.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될 거니까 잘 기억해두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분 구적분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사실 구분 구적분은 너희 지금 현재 교과 과정에서 빠져 있어, 수투 내용 중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고 그때 당시 증명하려다가 시그마의 정의를 모르신 친구들이 많이 계셔서 나중에 하자라고 넘겼던 내용을 지금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구분구조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시면 구분구조법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정의는 이거 굳이 안 쓸게. 이 구분구조법의 정의는요, 내가 어떠한 도형의 혹은 넓이 또는 부피를 계산하고 싶을 때 얘네들이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원 따위, 아니면 뭐 원은 안다고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쓰지 마, 그냥 냅둬. 뭐 곡선을 둘러싸야 되는 부분의 넓이 따위 이런 것들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얘는 삼각형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니고 좀 애매한 도형이어서 이걸 넓이를 어떻게 구하지라는 방법을 알 수가 없잖니.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얘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인간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고민했던 것이고, 기원 2000년 전쯤에 이집트에 있는 그 사람들이 고민하셔서 파피루스에 직접 기록도 하셨어. 어떻게 구할 수 있다는 거냐면 잘게 쪼개서, 얘들을 잘게 쪼개서 넓이의 각각의 도형의 넓이의 합을 구함으로써 내가 구하고 싶은 도형의 근사치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실제로 파피루스에 적혀져 있는 건 저 내용은 아니야. 어떤 게 적혀져 있었냐? 파피루스에 되게 기이한 건데, 그 원의 넓이를 그때 기원전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걸 넓이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 원이라고 하는 도형에다가 흰색 돌을, 알맹이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가득 채웠지, 이 원을. 그런 상태에서 이 돌멩이들을 다 끄집어내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이 사각형의 모습으로 재배치했어.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와 이 원의 넓이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이 내용이 실제로 고대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어 있어.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구분구적분, 구분구적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분구조법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너희들 좀 연습시켜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몇 가지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건데,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평면 도형일 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부터 갑시다. 그리고 요걸 하기 전에 우리 이러한 상식도 좀 잠깐 확인하고 갈게. 자, 만약에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가로선은 당연히 한 개일 것인데, 수직선 하나일 것인데, 세로선은 몇 개 나오냐면 두 개가 등장해. 오케이? 만약에 얘를 2등분하게 되면 여기 가운데다 선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지? 그러면 2등분했을 때 세로선은 몇 개 등장해? 3개가 등장해. 이해하시겠어? 자, 그럼 아가들아, 이 생각부터 좀 잠깐 해보시면,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것을 3등분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세로선 하나, 여기에 세로선 하나가 더 추가될 거니까 3등분 했을 때에는 세로선이 몇 개 등장해? 4개가 등장하게 됐다. 이해하시겠어? 만약에 이걸 일반화시켜서 내가 얘를 n등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세로선이 몇 개 등장할까?
n 플러스 1개가 등장하는 상황이 된다까지는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때 자 우리 이렇게 한번 가보죠. 여기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어. 그리고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합시다. 자,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한번 쪼개보고 싶은 거냐면, 내가 지금 넓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테두리 쳐진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고 싶은데, 이 부분의 면적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구분구적분에 의하여 내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잘게 쪼갠 뒤에 그 도형들 넓이의 총합을 계산해 볼 거란 얘기야.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요 점에서부터 요 세로선에서부터 여기 있는 요 세로선까지를 일단 뭐 하기 시작할 것이냐면 n등분하기 시작할 거다. 이게 첫 번째 단계야. 그럼 봐봐. 첫 번째, 내가 구하려고 하는 도형의 밑변을 n등분하겠다라는 게 처음이야. 오케이? 너희가 무엇을 인지할 수 있게 되냐면, 내가 이 사이에 n등분을 했으니까 이렇게 동일한 길이로 등분된 것들이 나타나게, 세로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인데, 아가들아, n등분했으니까 세로선은 몇 개 등장하겠니? 라고 생각해 보시면 n 플러스 1개가 등장할 것이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번째 지점부터 우리가 명칭을 x1이라고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x0라고 지정하는 경우들이 많다.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칸 갔을 때 여기가 x1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 한 칸 더 가게 되면 여기가 x2가 되는 것인데, 자 이렇게 쭉 갔을 때 마지막 끝나는 지점은 얼마가 되겠니? xn이 된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지점의 값은 xn, 여기 있는 이 지점은 xn-1이라고 쓰는 것이 가능하지. 근데 난 지금 밑변을 n등분한 것이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쪼갠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내가 n개의 직사각형을 찾기 시작하는데, n개의 직사각형을 찾을 땐 너희가 무언가를 결정할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높이를 뭘로 볼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해야 돼.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왼쪽 높이 잡기가 존재하고 있고 오른쪽 높이 잡기가 존재하고 있는데, 오케이? 자, 처음이니까 우리 오른쪽 높이 잡기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오른쪽 높이 잡기란 건 무엇이냐면, 죽었네. 자, 여기 있는 것들을 함수에다 이렇게 쭉 연결시켰을 때 너희들 눈에 얼핏 사각형들이 보이기 시작할 건데, 얘는 정확하게 사각형은 아니잖아. 그럼 사각형은 왼쪽의 높이와 오른쪽의 높이가 지금 다른 거니까 둘 중에 누구를 높이로 잡을 거냐라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오른쪽 높이 잡기를 해야지 라고 결정을 했을 때 사각형들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겠다 이해하시겠니? 오케이? 그렇게 오른쪽 높이 잡기를 결정하면서 너희한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총 n개의 직사각형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얘를 1번 사각형, 얘를 2번 사각형, 여기를 n-1번 사각형, 여기를 n번째 사각형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지. 됐음동? 여기까지 하셨니? 자, 두 번째 행위는 뭘 하기 시작하냐면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 자,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않겠냐? 자,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밑변이라고 보시고, 오케이? 그 밑변에 있는 값에다가 높이 값을 곱하면 되는데, 높이 값은 보시다시피 이 점을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 되고 있지.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의 구조를 갖게 될 것인데, 오케이? 밑변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밑변은, 자, x2라고 하는 점에서 x0를 빼면 그만인 거니까 x1에서 x0를 빼면 되는 거니까 x1-x0로 쓰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오케이? 그리고 잠깐 봐봐. 마찬가지 그 옆에도 얼마입니까? 그러시면 x2에서 x1을 빼면 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등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나 계속 이거는 일정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걔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단다.
현재 이 점의 좌표를 x0, 현재 이 점의 좌표를 xn이라고 했을 때 xn에서 x0를 빼버린 뒤에 그럼 이 길이 구해지겠지? 그 길이를 뭘로 나누면 돼? n으로 나누면 되겠다 이 아시겠어? 오케이? 따라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쓰면 매 식마다 달라지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요 식을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더 많아. xn에서 x0를 뺀 다음에 길이를 구한 다음에 걔를 뭐 등분하겠다? n으로 나누겠다라는 뜻이야.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은 x1이라고 하는 좌표를 함수에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잖아. 따라서 fx1이라고 쓰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삼합 됐어? 자, 처음이니까 천천히 합시다. 그럼 오늘 이거 정말 많이 할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사각형도 한번 구해볼까? 두 번째 사각형을 어떻게 생겨먹었어?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었고,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뜻은 밑변은 역시 얘고, 높이는 이 점을 갖다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높이네. 됐습니까? 자, 따라서 얘도 역시 직사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의 구조를 갖고 있을 텐데 밑변의 값을 위에서 썼던 것과 동일할 테니까 n분의 xn-x0라고 쓰시면 될 것이고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신 높이는 x2를 함수에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fx2라고 쓰시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여기까지 됐니? 야, 근데 아가들아 또 요것도 한번 생각해봐. 이게 구분구조법이 애들이 되게 어려워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표형의 다양성 때문에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걸 열심히 필기해놓고 집에 가서 3번 정도 써보는 건 별다른 의미가 없어. 선생님 지금 천천히 말로 해드리는 걸 너희 스스로 행해보는 데 의미가 있단다. 이게 표현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지금 x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 이렇게 표현했는데 얘를 어떻게 쓰는 것도 가능하냐면 이렇게 쓰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냐? x0를 기준으로 밑변 한 칸만큼 간 게 x1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f 어디를 기준으로? x0를 기준으로 요 지점을 기준으로 밑변만큼 몇 번 갔다고? 한 번 갔으니까 밑변은 n분의 xn-x0만큼 한 번 갔어 라고 대체해도 괜찮지.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x2의 의미는 뭐야? 라는 것도 역시 같이 생각해보면 얘도 무언가 함수값이긴 한데 그 함수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x0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밑변만큼 몇 번 갔다? 두 번 간 게 x2잖아. 따라서 밑변이 얼마라고 보시면 n분의 xn-x0가 밑변 한 칸인데 그거만큼 두 번 가셨다라고 써도 괜찮은 거잖아. 문제에서 물론 너희들은 2학년 때 이 식을 만날 일이 없어 문과든 이과든. 근데 3학년 때 너희가 이걸 처음 배울 때 좀 당황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일단 모습이 복잡해지면 읽기가 싫거든. 읽기가 싫으니까 안 읽어버리고 그냥 결과만 빠르게 예측해버리고 싶은데 이 결과는 너무나 간단하게 정적분이야. 어차피 우리 목적은 여기를 정적분으로 연결시키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아시겠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결과만 알고 이용해 먹고 가다 보니 얘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아시겠어?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거일수록 반복해서 보는 연습 항상 반드시 해. 아시겠어?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 세 번째. 자, 역시 밑변 곱하기 높이의 구조를 갖고 있을 터인데 밑변은 이제 슬슬 익숙해지기 시작했니? n분의 xn-x0 됐습니다. 높이는 fx3라고 쓰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좀 더 어려운 거 한번 더 연습해볼까? 이렇게 쓰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지. 어디를 기준으로? x0를 기준으로 세 번째니까 밑변만큼 한 번, 두 번, 세 번 간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얘는 x0를 기준으로 밑변 n분의 xn-x0만큼 세 번 가셨음이라고 써도 괜찮다는 얘기야. 물론 이렇게 쓰기 시작했으면 이렇게 틀을 맞춰주고 이렇게 쓰기 시작했으면 이렇게 틀을 맞춰줘야 뭔가 규칙성이 발견돼. 오케이. 자, 그럼 이런 걸 왜 합니까? 라고 그러시면 이런 걸 하면서 내가 찾고 싶은 궁극점은 그래서 일반항이 뭐야? 일반항이라는 뜻은 결국에 이런 뜻이야. K번째 등장하는 직사각형이 있을 터인데 그 K번째 직사각형은 어떻게 표현되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야, 아가들 이제 상상하는 거 가능하냐? 저걸 몇 번 해봤더니
K번째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K번째는 K번째 사각형도 K번째 직사각형도 분명히 밑변 곱하기 높이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건 똑같잖아. 됐어? 그러면 밑변은 얼마겠어?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밑변은 계속 공통이었었으니까 xn에서 x0를 뺀 다음에 걔를 뭐하라? n등분하셔라가 밑변일 것이고 높이는 어떻게 되겠어? 라고 하시면은 일단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 건 x1, 두 번째 건 x2, 세 번째 건 x3였으니 k번째는 이 점의 좌표가 xk겠다. 그래서 fxk라고 써도 괜찮다고. 근데 우리 조금 배웠으니까 연습 좀 해보자 이거야. 여기는 xk라고 하는 이 좌표를 어떻게 쓰는 것도 가능할 거냐면 x0를 여기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밑변만큼 몇 번 왔는지를 카운트하면 되는 거잖아. 몇 번 왔겠어? k번 왔겠지. 따라서 여기에다 얼마 더 하시면 돼요? 라고 하시면 n분의 xn-x0를 k번 곱하시면 된다. 이게 바로 이 점의 x좌표가 된다. 이해하시겠어? 됐습니다. 자, 그럼 갖다 써봤더니 f x0 기준으로 n분의 xn-x0 곱하기 k라고 써지면 되겠네. 됐음. 자, 끝내 어디까지 갈 겁니까? 그러시면 마지막에 n번째 직사각형까지 가는 거야. 근데 n번째 직사각형 쓰실 때 말이야. n번째 직사각형 쓰실 때 뭐 여기는 고민 별로 안 할 거야. n분의 xn-x0라는 건 별로 고민 안 하실 건데 애들이 여기 있는 거 쓸 때 되게 많이 고민한 거 있잖아. 뭐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는 xn이라 그냥 무책임하게 써도 돼. 오케이? 근데 이 생각하면서 연습하라는 얘기야. 여기는 이 지점의 좌표는 x0를 기준으로 밑변만큼 몇 번 왔을 거다? n번 왔을 거다. 그러면 얘는 x0를 기준으로 n분의 xn-x0만큼 몇 번 왔을 거다? n번 왔을 거다. 오케이? 때마침 얘를 정리한 식이 xn만 남긴 한 거야. 아시겠어? 따라서 여기다 써질 것은 이렇게 쓰면 좀 더 이쁘지 않을까? x0를 기준으로 n분의 xn-x0만큼 n번 온 놈의 함수값. 좀 복잡해 보이지만 좀 쓰다 보니까 익숙해지겠니? 의미 파악됐어? 자, 그럼 세 번째 의미로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n개의 직사각형을 구한 다음에 그 도형의 넓이를 각각 계산해서 뭘 찾았냐면 일반항을 찾았어. 그러면 이걸 왜 찾았을까라고 보시면 세 번째 단계는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1번 사각형 넓이 더하기 2번 사각형 넓이 더하기 3번 사각형 넓이 더하기 점점점 가서 n번 사각형 넓이까지 다 더하고 싶은 건데 내가 지금 더하려는 대상들을 쭉 고려해 보니까 얘가 어떠한 상태냐면 이산적인 별량들의 합의 상태고 이산적인 별량들의 합의 상태는 우리가 무슨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 시그마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 오케이? 따라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총 N개가 등장했으니까 자, 옆에는 일반항 아까 저 K번째라고 했던 거 갖다 쓰시게 되면 F x0 더하기 n분의 xn-x0 곱하기 k가 높이 밑변은 n분의 x0 n-x0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러면 현재 이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시계까지 의미가 무엇이냐면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야. 됐어? 자, 선생님 방금 전에 그림을 지웠는데 우리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보자. 자, 난 지금 오른쪽 높이 잡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여기 있는 사각형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할 거야. 오케이? 야, 그럼 아가들 생각해볼래?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거 원래 어디였었냐면 노란색으로 테두리 쳐진 부분의 면적을 내가 원래 구하고 싶었어. 오케이? 근데 내가 지금 구한 건 뭐냐면 녹색 사각형들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가 구해졌어. 그러면 너희가 지금 딱 보이는 게 노란색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와 녹색 사각형들의 넓이가 차이가 존재하지.
여기 보이시는 요것들만큼 차이가 존재한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이 차이를 없애야 할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내가 어떠한 도형을 넓이를 계산하려 할 때 잘 봐. 자, 이렇게 둘러싸여진 부분을 넓이 구하고 싶은데 얘를 밑변을 한 등분을 안 했어. 그랬을 때는 이 직사각형이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얼마만큼 차이 나라고 하시면 이 부분만큼 차이 나지. 이해하셨니? 근데 얘를 밑변을 2등분으로 바꿨더니 오케이? 2등분으로 바꾸고 사각형을 이렇게 씌워 놓으니까 차이가 어떻게 됐어? 좁혀졌다 이해하시겠어? 얼마만큼? 이 부분만큼 좁혀진 거 아니야. 근데 얘를 다시 4등분으로 바꿨더니 다시 또 직사각형이 이렇게 씌워지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방금 전에 봤었던 2등분보다 차이가 더 줄어든다 이해하시겠니? 너희가 지금 상상하기에 얘를 등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차이는 줄어들겠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나는 가능하면 많은 것들을 계속 등분하고 싶은 거야.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었어? 그렇지, 무한대 극한을 보내라 이 얘기야. 그래서 현재 이 n개의 사각형하고 넓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극한을 취하게 돼. 그래서 이 식 가장 앞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라는 수식이 등장하는 거야. 여기가 됐어? 됐니? 이게 너희가 앞으로 한 번쯤은 보게 될 구분구조법에 의한 넓이 계산 방법인데, 오케이? 보시다시피 수식 자체가 굉장히 그지같이 생겨가지고 보자마자 애들이 손발을 벌벌 떨면서 선생님 저 이딴 거 못합니다라고 던져버린다고. 근데 내가 진짜 안타까운 게 내가 오늘 이렇게 막 말해주잖아. 그러면은 선생님이 진짜 딱 걱정이 되는 게 어디냐면 앞으로 만나는 건 이과 애들이 이걸 만날 건데 난 걱정되는 게 문과야. 이유가 뭐냐면 이거 문과를 비하하는 게 아니야. 문과나 이과나 선생님 보기에 노력하는 정도나 두뇌 정도는 몇 비슷해. 뭐 우리 학원에서 뭐 이과 애들 되게 열심히 하고 문과 애들 열심히 한다 그게 아니야. 문과 애들도 열심히 하고 이과 애들도 열심히 하는 건 분명히 똑같은데 희한하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문과 애들이 이과 애들에 비해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희한하게 문과 애들이 이과 애들에 비해서 문제도 잘 못 풀어.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잖아. 그러면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나 봐. 난 이거 안 볼 거니까 필요 없다. 사실 알아둬서 쓸데없는 건 없는데 알아둬가지고 쓸데없는 건 없는데 모르고 있어서 피해볼 건 되게 많거든. 아시겠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은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과한테만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으면 이과 애들한테만 수업했을 거야.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장난질 해보자 이게 아니라고. 이게 정말 필요한 내용이니까 문과든 이과든 할 거 없이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라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얘기해볼게. 이 극한값을 계산하고 싶은데 지금은 fx가 뭔지도 주어져 있지 않고 x0, xn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이거에다 실제 값을 대입해 보면서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려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는 실제 함수를 주고 실제 범위 내에서 계산을 해봅시다. 자,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었고요. 제가 지금 넓이를 구하고 싶은 것은 0에서부터 1 사이 구간에서 x축과 fx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 s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일단 그래프로 표현해 보시면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는 뭐 이렇게 생겼을 게 너무나 뻔하고 0이라는 값은 여기일 것이고 1이라는 값은 여기쯤 있을 거니까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면적을 구해달라라는 식이죠. 이게 되게 묘하게 지금 너희들이 정적분을 알고 있으니까 그죠? 너희가 지금 정적분을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이 부분 넓이 구하세요라고 하면 너희는 지금 아무런 고민도 없이 뭐하고 있어? 정적분하고 있을 거야. 근데 사실 그게 왜 정적분을 구해지는지 너희 이유를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야. 나 이게 안타깝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너희한테 만약에 이 부분의 면적 구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너희는 뭘 하는 게 정상적인 거냐면 구분구적법에 의하여 면적을 계산해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그럼 구분구조법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져 있는 도형의 n개의 도형으로 등분시킨 다음에 똑같이 잘게 쪼갠 다음에 넓이 합을 구하겠다. 이게 구분구조법이라고. 그래서 현재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될 행위는 뭡니까? 라고 하시면 밑변을 뭐한다? n등분한다고. 이게 첫 번째라고. 오케이? 그럼 아가들 밑변에 n등분 했으니까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이런 식으로 쭉 쪼개져 가서 마지막에 여기 n번째까지 왔어. 되니? 밑변 n등분 하면서 이것도 좀 계산해보자. 여기가 0일 것이고 여기가 1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이 밑변 한 칸의 길이는 얼마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1이라고 하는 길이를 n으로 나눈 값이지. 따라서 주황색 선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n분의 1인 상태. 됐음. 자,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이 여기서 뭘 추가적으로 더 결정하셔라라고 했었냐면 이 상태에서 내가 직사각형의 높이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직사각형 높이는 왼쪽 높이 잡기와 오른쪽 높이 잡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선생님 방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은 오른쪽 높이 잡기니까 그거부터 시작할게. 그러면 오른쪽 높이 잡기로 잡아야지라고 결정했어. 그럼 사각형들이 어떻게 더 쉬워지기 시작할 것이냐면 이렇게 더 쉬워지기 시작하겠다. 이해됐냐? 여기까지 파악됐습니까? 그러면서 n개의 직사각형이 얘가 첫 번째요, 얘가 둘째요, 얘가 셋째요, 얘가 n-1번째요, 얘가 n번째요 라고 하면서 직사각형 개수도 파악이 될 거야. 자, 그만 아가들아,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자. 여기까지 체크했으면 두 번째는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쓸까? 첫 번째 사각형은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시면 첫 번째 사각형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밑변 곱하기 높이의 구조를 갖고 있단다. 밑변은 얼마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참 편해. 밑변은 얼마겠어? 그렇지, n분의 1일 거야. 길이가 1인 걸 n등분 했으니까. 됐어? 높이는 어떻게 되겠어? 라고 생각해 보시면 높이는 여기 처음에 시작하는 점의 좌표가 0이었는데, 오케이? 아까 전처럼 x0, x1으로 써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많이 고민한 건 밑변만큼 몇 번 갔냐 훨씬 더 많이 써먹는다. 자, 그러면 0을 기준으로 밑변만큼 한 번 간 요점의 좌표가 필요할 것이고, 당연히 걔는 0을 기준으로 밑변만큼 한 번 간 놈의 x좌표를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돼? 함수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함수가 x제곱이란 게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얘를 뭐 하면? 제곱하면 높이 구해진다. 이해하시겠냐? 됐음둥. 자, 그럼 두 번째도 자신 있게 가보자. 자, 역시 고민하는 것 중에서 밑변의 길이는 별로 고민이 안 되네. n분의 1일 거란 게 너무 뻔히 상상돼서.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이 그 다음 고민인데, 높이는 0을 기준으로 밑변만큼 몇 번 가신 분? 2번 가셨을 거라고. 따라서 높이 값은 0을 기준으로 밑변이 n분의 1인데 걔만큼 2번 가신 놈을, 얘가 x좌표고 걔를 제곱한 게 함수값이지. 이해하시겠어? 익숙해졌니? 자, 하나만 더 갈게. 서비스로.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역시 밑변은 계속 n분의 1이라는 게 너무나 뻔히 예상되고, 높이는 한 번, 두 번, 세 번 간 요 지점에, 아 미안,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구나, 세 번째니까 여기는 요 지점에 x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걔는 밑변만큼 한 번, 두 번, 세 번 간 놈을 함수에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잖아. 이해하시겠어? 자, 따라서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0을 기준으로 n분의 1만큼 세 번 가신 분의 완전 제곱이지.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마지막에 n번째도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이 되실 텐데, 자, n번째의 직사각형의 넓이 역시 밑변의 한 칸의 길이는 n분의 1일 것이고, 높이는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야, 당연히 요 지점 집어넣으면 되겠다는 건 자명하게 생각이 들 건데 이 지점에 좌표 1인 거 아니까 1 집어넣고 싶거든 사실. 근데 1 집어넣으면 규칙성이 안 보여. 어떻게 생각하냐면 밑변만큼 몇 번 하냐는 걸 항상 생각해. 그럼 밑변만큼 첫 번째 사각형은 한 번, 두 번째 사각형은 두 번, 세 번째 사각형은 세 번 왔으니까 n번째 사각형은 n번 왔겠네. 따라서 0을 기준으로 n분의 1이라고 하는 길이만큼, 밑변만큼 n번 왔을 때의 좌표를 제곱한 값이 높이가 된다고. 이해하시겠어? 여기가 상박되니? 당연히 계산해 보면 1이야. 내가 여기서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현재 여기서 구하고 싶은 게, 그래서 일반항이 뭔데야.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점점점 빨라져서 이러한 과정을 매번 반복하지 않고 바로 일반항 찾으러 갈 거라고.
이해하셨어? 자, 그럼 이 중간 어딘가에 있는 K번째 직사각형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이런 뜻일 것이고, K번째 직사각형은 여기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얘는 밑변은 몇일까라고 생각해보시면 당연히 전체 길이를 n등분한 값 n분의 1일 것이고, 높이는 어떻게 될 것이야? 그러면 이 지점의 좌표를 함수에 대입한 함수값이 높여야 되고 있다. 됐냐? 그럼 K번째는 역시 구조상 밑변 곱하기 높이의 구조를 갖고 있긴 한데, 밑변은 n분의 1이라는 게 너무나 뻔히 보였고, 높이는 0을 기준으로 밑변 n분의 1만큼 몇 번 왔다고? 그렇지, K번 왔을 때의 좌표를 제곱한 거라고. 이해하셨어? 사실 이 과정 1번 구하고 2번 구하고 3번 구하고 n번 구하고는 사실 이 K값 일반항을 빠르게 찾으면 빠르게 찾을수록 무의미한 과정이지. 근데 처음에는 빠르게 접근하려는 것보다 하나씩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부터 들여. 아셨어?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자, 세 번째. 에선 뭐합니까? 라고 하시면 내가 두 번째 단계에서 구해냈었던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하라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지금 바로 느껴지니? 1번부터 n번까지 n개의 이산적인 변량들을 한 방에 다 더할 수 있게끔 우리가 깔끔하게 표현한 방법이 뭘 이용하는 거다? 시그마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의 상황을 표현하고 싶으면 시그마 K는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라고 쓰시고, 우리가 방금 전에 일반항이라고 하는 K번째 직사각형 넓이 갖다 쓰시게 되면 될 건데, 걔는 0을 기준으로 n분의 1만큼 K번 갔던 것의 제곱이니까 n분의 K의 완전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뒤에 n분의 1이 곱해져 있는 모습일 거 아니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내가 지금 구하고 싶었던 원래의 넓이와 비교해 봤을 때 완벽하게 똑같은 넓이가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더 넓은 넓이가 구해지니까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격차를 해소하자. 어떻게 해소한다? 더 잘게 쪼개자. 그래서 뭐 한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그래서 현재 이 식에서 뭐 하자? 극한 추하라고. 그래서 이 앞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보는 거야. 됐어? 그러면 얘가 뭐가 될 것이다? 넓이 s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직접 계산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정적분이 과연 맞는 말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답도 예상해 볼까? x제곱을 0에서부터 1까지 정적분하면 결과 얼마지? 이건 되게 쉽잖아. 얼마? 3분의 1. 그치? 난 그러면 얘 계산했을 때도 얼마 나와야만 하는 거야? 3분의 1. 오케이? 자, 그리고 아가들, 내가 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너희 교과 과정에 없는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게 왜 너희들한테 꼭 반드시 해보라고 당부드리고 있는 거냐면, 수학에서 증명은 항상 무엇을 동반하게 돼 있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공부를 똑바로 제대로 해왔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거 계산해봐라 하면 애들 손 못 댈 때 되게 많은데, 이거 계산 못하면 너 수학 제대로 안 한 거야. 야, 생각해봐. 너네가 배웠던 기호들로 써져 있잖아. 그 기호들의 의미를 해석하기 시작하면 되는데, 시그마 입장에서 주목하는 문자가 누구랴? K. 그러면 애기들아, K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들은 시그마 입장에서 뭐가 돼버려? 상수. 이해하셨어? 그럼 아가들아, 내가 얘를 다시 한번 쓸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라고 하는 두 가지 수학 기호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건대, 현재 분모 있는 n제곱과 분모 있는 n1, 즉 분모 있는 n3제곱은 시그마 입장에서는 뭐가 돼? 상수가 되는데, 리미트 입장에서 뭐가 돼? 변수가 되기 때문에 시그마는 상수를 앞으로 빼낼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n세제곱은 여기까지 빠져나올 수는 있는데 리미트 앞으로 빠져나가는 건 안 돼. 되니? 그리고 나서 시그마 안에 뭐가 남아있지? 라고 봤더니 시그마 안에 남아있는 것은 뭐만 남았어? K제곱만 남아있다. 이해하시겠어? 되십니까? 두 번째, 봤지요?
내가 주목하는 문자 시그마, 내가 주목하는 문자 K가 1에서부터 N까지 없을 때 K제곱은 이미 앞에서 증명하고 넘어온 거 아닙니까? 결과치도 알고 계시니까 믿습니다. 얼마입니까?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따라서 얘는 최종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자, N 세제곱을 기다리고 계시고, N 세제곱분의 1이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지금 시그마를 전개했더니 나타나는 결과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결과가 추가적으로 나온 거야. 자, 그리고 다시 봐라. 리미트 풀란 얘기네. 극한 구해주세요라는 거잖아. 극한 입장에서 주목하는 문자는 N인데 N의 위치 봤더니 여기 N에 관한 3차식, 여기도 N에 관한 3차식. 이거 뭐 하냐? 수렴한다.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이 같을 때는 걔네들 최고차 앞에 개수에 비해 수렴한다. 그럼 3차 항 앞에 개수는 분모는 얼마고? 6이고 분자는 얼마까? 2지. 이해하셨어?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6분의 2, 즉 3분의 1에 수렴하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3분의 1한 결과가 나온다고. 됐냐? 여기까지 삼팍되니? 오케이. 야, 우리 더 재밌는 거죠 이제. 자, 우리 두 번째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해봅시다. 다시 갈 거야 이걸. 근데 번호는 3번으로 바꿨어. 선생님 왜 똑같은 건데 또 해요? 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보여드렸었던 정적분, 구분구조법의 증명 방법은 다 오른쪽 높이 잡기만 했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왼쪽 높이 잡기도 있다 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번에는 왼쪽 높이 잡기로 얘를 증명해 볼래. 오케이? 자, 그럼 다시 갈게. 첫 번째 뭐부터 시작한다고? 밑변 N등분부터 가자고. 밑변을 N등분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리셔야 되지 않겠냐? 자, y는 x제곱이란 그래프는 뭐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0에서부터 1까지라고 했으니까 0에서부터 1까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밑변을 N등분을 했단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삼팍됐죠? 오케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밑변 한 칸의 길이를 구하는 것까지 문제 없지. 자, 문제에서 여기가 0이라고 그랬고 여기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밑변 한 칸의 길이는 얼마다? n분의 1이겠네. 자연스럽게 떠오를 거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냐면 밑변 n등분하고 난 다음에 그때 높이를, 난 직사각형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높이를 왼쪽 높이 잡기를 할 것이냐 오른쪽 높이 잡기를 할 것이냐 라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한테 보여줬던 두 개의 증명은 다 오른쪽 높이 잡기를 통해서 증명해 드렸으니까 이번엔 뭐 해보자? 왼쪽 높이 잡기 해보자라는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 재밌는 상황이 나타났어. 왼쪽 높이 잡기를 하니까 어머나 이거 보소?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네? 이 상황 이해하겠어? 이해됐어? 여기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네. 근데 더 재밌는 건 이거야. 야, 첫 번째 사각형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게 되지. 이 말 아시겠어?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쪼개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 뭘 하기 시작할 거냐면 n개의 직사각형을 넓이를 구해보려 할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직사각형은 어떻게 되니? 라는 것을 보고 싶은데 안 나왔어. 안 나와서 없어 라고 무책임하게 말하고 싶은데 우리 용기를 내서 한번 써보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황일 거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의 상황일 건데 밑변이 n분의 1이라는 건 너무나 자명하고 높이가 어쩌길래 안 나온 거지? 라고 생각해봤더니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점이 x좌표고 그걸 함수에 대입하려는데 0이잖아. 오케이? 그럼 제가 왜 0이었을까라고 생각해보시면 처음에 이 점의 좌표를 x좌표를 생각하는 거야. 점의 좌표를 0을 기준으로 밑변만큼 몇 번 갔어? 빵번 갔지. 오케이? 그래서 0을 기준으로 밑변만큼 빵번 간 걸 제곱해 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안에가 0이어서 그냥 0으로 돼서 안 나왔던 거야. 이해하시겠어? 자, 그럼 두 번째 사각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두 번째 사각형도
밑변 곱하기 높이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건 똑같을 거고.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밑변이 n분의 1인 건 똑같고 두 번째 사각형의 높이는 여기 있는 요 지점에 해당하게 되는데 그 지점의 x좌표는 0을 기준으로 밑변만큼 몇 번 가셨다? 한 번 가셨다. 그걸 뭐 하라? 제곱하셔라 라는 뜻이잖아. 이해하시겠니? 자, 그럼 아가들아 한 번만 더 써볼까? 세 번째 직사각형은 이렇게 탄생이 될 것인데 걔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녹색점의 좌표가 필요했고 녹색점의 좌표를 함수에 갖다 대입한 게 높이가 되실 분인데 밑변의 길이는 계속 n분의 1로 공통적이니까 똑같고 높이는 누구에 해당합니까? 하시면 0을 기준으로 n분의 1만큼 두 번 가셔라 라는 놈을 제곱한 게 높이가 되지. 이해하셨어? 뭐 이왕 쓰는 김에 n번째도 한번 써보자. n번째가 의미하는 것은 얘가 되겠지? 오케이? 그 놈을 읽어내기 위해선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 점의 좌표가 필요한데 노란색 점의 좌표는 0을 기준으로 밑변만큼 몇 번 간 거야? n-1번 가셨다. 이해하시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얘를 수식으로 써보니까 밑변은 n분의 1인 건 뭐 너무나 똑같아서 쓰기도 귀찮고 그렇다고 안 쓰면 안 되고 자, 높이는 0을 기준으로 밑변 n분의 1만큼 n-1번 가신 놈이네. 됐습니까? 자, 결국에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물으시게 되면 우리는 이걸 하면서 뭘 찾고 싶어요? 일반항을 찾고 싶어요. 일반항이라는 것은 이 중간 어딘가에 있는 K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표현해보고 싶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K번째 사각형이 이 중간 어딘가에 이렇게 외로이 있다라고 합시다. 오케이? 이 K번째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무슨 정보를 알아야 합니까? 라고 하시면 왼쪽에 있는 요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걸 함수에 갖다 대입했을 때 높이가 될 것이며 밑변은 n분의 1로 공통적일 것이다. 자, 그럼 K번째 사각형의 높이 값과 밑변 값은 얼마일까 고민해 봤더니 밑변은 n분의 1이라는 게 너무나 뻔히 보였고 높이의 값은 0이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밑변 한 칸만큼 몇 번 오셨다? K-1번 오셨다. 됐어? 그래서 여기에 K-1이 들어오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시요? 잘하네 우리 새끼들. 이거 이해하고 나면 되게 보람이 하나 있어. 이거 이해하면 너네가 수학 전체에서 이해 못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 진심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이해했으면 되게 자부심 가지면서 공부하셔.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자, 세 번째는 뭐 해요? 라고 하시면 내가 구해낸 n개의 직사각형 넓이의 합을 구하겠다. 그래서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 합을 구해보려 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구해냈던 방금 전에 두 번째 단계에서 구해냈었던 것들이 이산적인 변량들이고 그 이산적인 변량들을 다 더해주세요 라는 뜻이니까 시그마 이용해서 표현하면 편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아가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0을 기준으로 n분의 1만큼 K-1번 가라는 거니까 n분의 K-1이 남을 것이고 그거의 제곱이지. 이게 높이. 밑변은 얼마? n분의 1이 된다까지 이해하셨어?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확인만 할게. K자리 1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 되니까 이 새끼는 사라져버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사각형이 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 여기까지 하셨어? 됐니? 그런데 현재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 박스에 써놓은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내가 노란색으로 테두리 친 부분의 면적과 일치하지 않잖아. 그러면 너희가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까 전처럼 얘를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에 일치하게끔 근사해져가게끔 바꿔내려면 얘를 무한등분으로 바꿔내겠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인 거고 두 번째 생각은 이런 거야. 선생님이 오늘 시작할 때 이런 얘기 있었던 거 기억하냐? 수학은 정말 재밌는 게 후반부의 증명이 전반부에 했었던 증명을 이용한다고.
너희가 배우고 나서 왜 배웠는지 모르는 몇 가지 이유 없는 그런 증명들이나 정리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 뭐가 있냐면 함수의 극한값의 대소관계 이딴 거. 함수의 극한값의 대소관계 그게 뭔 소용이 있어? 그냥 리미트 취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면서 넘어가는데 내가 지금 그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 봐봐. 내가 구하고 싶은 부분의 넓이는 어디냐면 여기야. 오케이? 근데 내가 지금 구한 넓이는 어디냐면 이 노란색 부분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때 그 안에 배치되어 있는 이렇게 안쪽에 배치되어 있는 직사각형들의 넓이야. 이해하셨어?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2번에서 증명했었던 건 뭐냐면 오른쪽 높이 잡기라고 부르면서 이거를 감싸 안는 녹색 직사각형들의 넓이였었어. 맞아? 너희가 딱 보기에 어떤 게 직관적으로 느껴질 거냐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인데 자 아까 전에 구했었던 얘는 분명히 얘보다 큰 상태였다는 것이 보일 것이고 지금 보고 있는 얘는 얘보다 작을 것이라는 게 보이실 거야. 이 말 아시겠어? 오케이? 자, 이 상황에서 부등호가 두 개가 연속으로 등장한 이 상황에서 너희가 당연히 타당히 떠올려야 될 아이디어가 뭐냐면 나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하여 부등식의 양변의 극한을 취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으며 없었던 등호가 생길 수 있다. 이게 바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야. 오케이? 따라서 내가 현재 이 시간대 리미트를 취하게 되고 이 시간대도 리미트를 취하게 되고 이 시간대도 리미트를 취했을 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으며 없었던 등호가 생길 수 있다. 이게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이해하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 값과 여기 보이시는 이 값의 극한값이 같은 값으로 수렴하게 되면 가운데 찡겨있는 이 새끼도 자연스럽게 그 값에 수렴한다가 샌드위치 정리야. 배운 기억나니? 오케이? 우리가 아까 전에 얘의 극한값이 얼마라는 것은 이미 증명했어? 3분의 1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해냈으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요 놈도 3분의 1에 수렴한다는 것을 구해내기만 한다면 가운데 찡겨있는 이 새끼는 3분의 1에 수렴한다는 걸 보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시겠냐? 자, 그러면 아가들아 이걸 계산해 보러 가자꾸나. 지워도 되니? 지워도 됩니까? 아니, 안 썼으면 나중에 영상 봐. 구독자 졸라 안 늘어. 자, 우리 또 두 번째 요것도 한번 봐볼까? 오늘 시간 남은 거 보아하니까 공간도형은 택도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도 해보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시그마에 관련돼서 정적분의 성질 중에 무엇을 너희들한테 하나 알려드렸었냐면 정적분의 아래 끝은 어디가 좋다? 0이 좋다. 근데 정적분은 이산적인 정적분은 연속적인 변량들의 총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단다.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식 중에 하나가 시그마라는 기호였었고 시그마는 이산적인 변량들의 합이다. 오케이? 그러면서 정적분의 끝이 0이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시그마의 끝은 어디였으면 좋겠다? 1이었으면 좋겠다. 기억나셔? 그래서 선생님이 마치 평행이동 시키듯이 얘네들 아래 끝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줬던 거 기억나시냐? 자, 잘 봐. 내가 현재 이 노란색 박스식을 K자리 1을 집어넣어 봐야 어차피 얼마야? K자리 1을 집어넣어 어차피 얼마야? 0이잖아. 그럼 걔 있으나? 많아지. 그래서 K자리 값을 시작을 1이 아니라 2로 봐도 달라진 거 있어? 없어? 없지. 이해하셨어? 여기 써져 있는 식이랑 여기 써져 있는 식이 똑같은 식이라고. 오케이? 근데 말이야 나는 시그마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 1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꿔보는 것이 가능해. 자, 시그마 K는 2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긴 한데 난 얘가 뭘로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1로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아래 끝에서 1 빠졌으니까 위 끝에서도 얼마 빠져야 한다? 1 빠져야 한다. 그래서 여기가 n-1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대신에 이 값만 조정하면 다른 결과 나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평행이동 원리에서 K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K자리를 뭐 집어넣는다? K 플러스 1 집어넣는다. 그 말의 뜻은 여기 옆에 있는 식이 어떻게 바뀌게 된다는 걸 의미해 n분의 K자리에 K 플러스 1 집어넣었더니 남는 건 K만 남겠다. 이해하시겠니? 그리고 난 다음에 제곱하시고 곱하기 n분의 1을 하게 돼도 똑같은 결과지.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음? 자, 아무튼 난 이 식으로 풀든 이 식으로 풀든 똑같을 텐데 너희한테 이 식이 좀 더 간단하니까 이 식은 너희가 집에 가서 풀어보도록 하시고 선생님 이 식으로 갈게. 오케이? 그리고 이 식이 두 번째 생각이 아까 그랬잖아. 극한을 취한다 이거였잖아. 그래서 극한도 취해볼게. 극한 값 구해. 야, 그럼 아가들아 일단 요거부터 볼래? 리미트가 있을 것이고 뭐 n을 이렇게 써? 그 다음에 시그마가 있을 건데 오케이? 자, 역시 시그마 입장에서 극한 입장에서 누가 문자고 누가 상수냐는 걸 구분해야지. 보시면 시그마 입장에서 주목하는 문자는 K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식 중에서 K만 미지수고 나머지는 다 상수다. 그러면 분모의 N제곱, 분모의 N 1승 있으니까 N세제곱은 시그마 앞으로는 빠지는데 리미트를 빠져나가지 못한다까지 이해하셨어? 오케이? 그럼 시그마 안에 뭐가 남아있게 됩니까? 그럼 K-1의 완전제곱이 남아있겠지. 여기까지 이해하셨어? 자,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시그마를 풀어 제낀 다음에 N세제곱분의 1을 곱하고 거기다 극한 취하면 되겠네. 이해하시겠냐? 그럼 아가들 볼래?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n 세제곱분의 1은 있고 지금부터 시그마 풀어 제끼기 시작할 건데 이 정도는 머리로 가능하지 않냐? 얘 전개하면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고 시그마의 성질은 덧셈 또는 뺄셈일 때는 각각 적용시킬 수 있단다. 기억나시지? 따라서 시그마 얘, 시그마 얘, 시그마 얘 세 번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것은 얼마가 될 것이냐면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된다까지 이해되셨음요.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된다 이해되셨음요. 마지막 1은 뭐가 됩니까? 1이 n번 나오니까 뭐가 된다? n 된다 이해하셨음요. 됐습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는 n세제곱을 각각 곱해주면 여기가 n세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가 n세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가 n세제곱이 됩니다. 됐습니까? 리미트는 덧셈 뺄셈뿐만 아니라 곱셈 나눗셈일 때도 각각 취할 수 있었어. 따라서 여기 있는 리미트 얘 취하고 여기 있는 리미트 얘 취하고 여기 있는 리미트 얘를 딱딱딱 취해봤더니 첫 번째 식은 분모도 3차 분자도 3차이기 때문에 수렴하는데 두 번째 식부터는 분모는 3차인데 분모는 2차고 분자는 2차고 마지막 식은 분모는 3차인데 분자는 1차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각각 어디에 수렴해? 0에 수렴하겠다라는 것이 보이는 거야. 결국에 수렴값은 얘가 결정할 것이고 그래서 수렴값이 얼마라고 하시면 6분의 2, 3분의 1에 수렴하게 됩니다 라고 증명이 끝나. 이해하시겠어? 결국에 오른쪽 높이 잡기를 하나 왼쪽 높이 잡기를 하나 같은 값을 수렴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가운데 찡겨있는 값의 넓이도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됐습니까? 야, 근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구분구조법이 아니야. 왜 이 새끼야라고 생각이 들지. 여태까지 이렇게 신나게 가르쳐놓고 왜 구분구조법이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 구분구조법의 정의는 이렇다고 했잖아. 내가 어떤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부피를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잘게 쪼개요. 그 넓이의 총합, 부피의 총합을 구한다. 오케이? 근데 내가 지금 굉장히 치사한 걸 미리 깔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높이를 잡고 길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뭘 이용하고 있어? 함수값만 이용하고 있어. 이해하시겠어? 근데 구분구조법의 정확한 의미는 얘가 음수값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 오케이? 당연히 함수값에도 뭘 취해줘야 정상적이었어? 절대값을 취해줘야 정상적이었던 거야. 근데 내가 이거 고민하기 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냥 x축보다 위쪽에 있다 깔아버린 거야. 아시겠어? 그러니까 마치 좌표가 길이가 되는 것처럼 이용해 온 건데 구분구조법의 정확한 의미는 얘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야 돼. 아시겠어?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 할게. 평면도형에서. 자, 아무튼 우리의 지금 결과를 이용하시면 이런 상황이야. 아, 구분구조법이란 것은 이렇게 구해가는구나.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총합의 극한값을 구함으로써 구하는구나. 오케이? 내가 이 지랄을 많이 할수록 내 정신력은 많이 떨어지잖아.
내 육체는 계속 PP해지 가고 있고 지금 내가 딱 결국에 세 문제 딱 풀어봤는데 얼굴 표정은 거의 한 60살 할머니요. 농담 아니라 구분구조법이 그만큼 좀 뭔가 불편하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불편하고 답답하고 계산해야 되고 짜증나고 막 이래. 아시겠어? 그러다가 수학 역사상 굉장한 일이 일어나 버렸어. 그게 뭐냐면 미분의 발견이야. 뉴턴하고 라이프니츠가 미분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야. 지금까지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까지 상황은 구분구조법을 통해서 넓이 또는 부피를 계산해 오는 게 2000년 넘게 유지되어 왔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너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 정적분하고 구분구조법 하는 짓거리가 똑같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어떤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구분구조법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잖아. 가르쳐 주지도 않았잖아. 근데 인간은 18세기까지 어떻게 넓이를 구해왔었냐면 어떻게 부피를 구해왔었냐면 구분구조법을 계산함으로써 이거 넓이를 계산해 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갑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연습하고 가자. 자, y는 fx라는 식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게 y는 fx야. 자, 선생님이 이 4번에서 연습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방금 전에 했었던 단계를 조금 타이트하게 줄일 거야.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면적 구하고 싶어요 라는 거냐면 현재 여기 있는 요 점이 좌표가 A야.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가 B란다. 자, 이때 주황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고 싶은데 오케이? 이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고 싶은데 자,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라고 하시면 이렇게 계산하려고. 내가 어차피 리미트 좀 칸 좀 띄워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는 뭐 꼬박꼬박 등장할 거라는 게 뻔히 예상되지 이제. 오케이? 그럼 이 옆에 뭐만 쓰면 그만이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1번, 2번, 3번 단계를 거쳐서 나눠서 생각했던 거에서 이 자리에 배치되는 게 뭐였었냐면 두 번째 단계에서 일반항 구해라고 하는 게 여기에 갖다 배치됐었어. 기억나시니? 그럼 내가 어차피 어떤 결과든 리미트 시그마 등장한 건 너무나 뻔한 거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일반항이 무엇인지만 빠르게 캐치해서 갖다 써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 오케이? 그럼 아까들 생각. 자, 나는 오른쪽 높이 잡기를 할라요. 그래서 여기 중간 어딘가에 K번째 사각형이 있다라고 상상. 오른쪽 높이 잡기를 하겠다는 뜻은 여기를 높이로 보겠다는 뜻일 것이고 사각형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이 가능. 됐어? 그럼 난 K번째의 직사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표현될 것인지만 고민하면 되겠네. 분명한 건 이렇지. 밑변이 얼만가와 높이가 얼만가의 싸움이야. 밑변부터 계산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 얼마? 그렇지. B-A를 몇 등분 할 거야? N등분. 그럼 밑변은 어떻게 되겠어? B-A라고 하는 길이를 N등분 하시면 되겠네. 이해하셨어? 자, 그럼 높이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시면 오른쪽 높이 잡기를 우리가 보통 선호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 첫 번째 직사각형은 한 번 가면 되고 두 번째 직사각형은 두 번 가면 되고 K번째 직사각형은 K번 가면 되니까. 이해하시겠어? 자, 다만 조심하실 게 첫 번째 시작하는 X좌표가 어디였어? A였어. A를 기준으로 밑변만큼 몇 번 간 놈? K번 간 놈. 그거부터 써보니 A를 기준으로 밑변 N분의 B-A만큼 몇 번 간 놈? K번 간 놈이 X좌표가 되는 것이고 걔를 함수에 갖다 대입했을 때 높이값이 나오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구분구조법은 거기다 뭐 씌워야 한다고? 절대값을 씌워야 하는데 오케이? 자, f 함수 값인데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k라고 하는 값을 갖다 대입했을 때 높이값에 절대값을 씌우지 않은 상태로 냅둔 뒤 얘를 정적분의 정의라고 한다. 이제 너희들의 의문점은 얘를 왜 정적분의 정의라고 정의했을까요? 아니 구분구조법을 여태까지 인류가 2000년, 3000년 쓰면서 여태까지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얘를 왜 정적분의 정의에서 이용했을까요?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는 뭐가 되냐면 구분구조법에 의한 계산이야. 정적분의 정의가 뭐라고? 구분구조법에 의한 계산이라고. 그러면 되게 소름 돋는 상황이 되는데 적분이 총 3가지 등장하고 이 3가지 적분의 정의가 다 달라. 뭔 말이겠어? 지금 현재 교과 과정에서는 적분은 2가지가 등장하고 수투에서 2가지 적분의 정의가 다르지. 뭐하고 뭐가 등장해?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이 등장하잖아.
아시겠어?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그랬고 정적분은 뭐라고 했냐면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라고 정의돼 있어 지금은. 오케이? 근데 예전 교과 과정에서 정적분의 정의는 뭐냐면 구분구조법에 의한 넓이 계산이야. 아시겠니?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러면 여기서 왜 이렇게 정의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야. Why? 왜 이렇게 정의해놨지? 여기서 수학자들의 기깔난 짓거리가 시작돼. 이렇게 정의해놨더니 어떠한 행동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냐면 얘가 지금 정적분이잖아. 오케이? 얘가 지금 정적분이잖아.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의미냐면 A에서부터 B까지 fx와 x축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면적을 계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이 상황에서 한 시간 더 하고 싶다. 너무 아쉽다. 몇 번이지? 2번이지? 이 상황에서 현재 이 상황에서 뭐가 등장해 버리냐면 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가 등장해. 그러면서 너희 머리 뒷골이 한번 사늘해야 돼. 나 저 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근데 그땐 정적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처음 이 수업 첫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어? 부정적분과 미분 사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근데 수학자들이 막 연구하다가 정적분을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어떠한 기깔난 관계에 있다는 걸 발견했냐면 정적분과 미분 사이 관계가 부정적분과 미분 사이 관계가 똑같네? 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구분구조법을 이용하지 않아도 어떤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윤택해진 거야. 지금 너희 표정은 이게 어디가 윤택하다는 표정이 윤택해진 거야. 구분구조법 계속하고 살래? 구분구조법 한 하루에 3번 정도 하잖아. 그러면 한 10년 정도 노화가 빨리 와. 농담 아니야 얘들아.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지금 얘기 못한 게 얘랑 그 다음에 입체도형의 정적분이야. 입체도형의 구분구조법.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이유를 모르고 쓰고 있는 것들 뿔은 왜 3분의 1을 곱해요? 두 번째 구의 부피는 왜 3분의 4 파이와 세제곱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하기 시작할 건데 그런 걸 증명했을 때 구분구조법에 정말 묘한 포텐이 터져. 매력 터진다니까 진짜. 우와 저 생각은 어떻게 짜증나 막 이런 생각 든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정적분은 사실상 너희한테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해준 거야. 정적분을 이용함으로써 구분구조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자 마지막 요것만 좀 당부하고 갈게. 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식을 알기 위해서 상황 세팅만 먼저 던져놓고 갈게. 너희들 다음 시간까지 혹시 고민해볼 친구들은 고민해보라고. 선생님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가 뭐라고 얘기했어? 라고 하냐면 오케이? 여기는 이 새끼가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fx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a의 값이 여기 b의 값이 여기였을 때 자 이렇게 녹색으로 테두리 친 부분의 값을 정적분으로 정의한다 이 얘기잖아. 이해하시겠어? 자 정적분과 미분 사이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세팅을 살짝은이 바꾸냐면 잘 들어. 자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ft dt라고 하는 함수를 끄집어내는 거야. 왜용? 라고 물어보시면 자 상황은 똑같아 얘들아. 여기가 a니까 여기가 a가 되는 건 똑같아. 오케이? 근데 윗끝이 b에서 x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가 뭘로 바뀌겠어? x로 바뀐단다. 이해하시겠냐?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x 써버렸으니까 이걸 fx라 부르지 못하고 ft라 부르게 된 거야. 선생님 왜 이거를 x로 바꿨어요? 이게부터 이제 궁금한 거지. 여기 x 바꾼 이유 되게 단순해. b의 의미에는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인데 x의 의미는 움직이게 하려고. 오케이? 그러면 x의 값에 따라서 이 넓이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겠다. 이해하시겠어? 그럼으로써 이 녹색으로 테두리 친 부분의 넓이가 변할 테니까 sx라고 쓰는 것이 가능해지겠지. 이해하시겠니? 그러면 아가들아 잘 봐라. 여기는 이 새끼가 뭐가 되냐면 sx가 된다. x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오케이? 여기는 요 새끼가 결과가 될 거야. 그리고 아가들 이거 살짝 이제 보여? 선생님 예전에 너희들한테 와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나 되게 고민하고 있어 라고 했던 게 바로 요거 아니니? 적분 구간 안에 변수 있다. 오케이? 적분 구간에 변수 있다. 근데 난 그때 그냥 너희들한테 들이대고 그냥 무작정 야 미분해 무조건 미분해 막 이랬거든. 근데 사실 그 이유가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이유가 없어. 아셨어? 자 그러면 너희들이 요 식 보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딱 정리할게. 얘를 딱 보면서 이제 이게 느껴져?
얘는 오른쪽에 우변에 있는 얘는 x를 변수로 갖고 있는 함수란다. 이 주황색 박스 자체가 뭐라고? 함수란다. 변수가 누구인? x인. 무슨 말인지 조금씩 더 감이 오니? 우리 다음 시간에 당연히 이거 뭐 하기 시작할 거냐면 미분 때리기 시작해. 오케이? 그걸 또 미분하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수학 과정이 다시 한번 리바이벌이 될 거야. 뭐 최대 최소의 정리부터 시작해서 연속함수에서 최대 최소의 정리가 어떻고 샌드위치 정리가 또 어떻고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가 또 어떻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며 라는 얘기를 또다시 반복하기 시작할 거라고. 아시겠어?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하고 이제 갈 건데 선생님 몇 가지 당부하고 이제 갈게. 오늘 배우신 내용이 너희들한테 득이 될지 득이 되지 않을지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 뭐 이게 너희들 학교 시험에 나올지는 않을 것 같아. 솔직히 수투 때 이걸 물어보는 선생님이 어디 있겠어. 교과과정도 벗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교과과정상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너희한테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정답일 건데 그럼 선생님 어디서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글쎄 어느 학교 수리논술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밖에 예상 안 돼. 솔직히 수능에서 나온 적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다만 내가 매번 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을 꼭 공부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래. 마음가짐의 자세 차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학기 중에 아무리 애들한테 야 지금도 안 늦었어 똑바로 공부해 지금도 안 늦었어 어려운 문제 패스하지 마 지금도 안 늦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아무리 얘기해봐도 학기 중에 공부를 막 하고 있는 친구들의 특징은 일단 어려운 거 제끼고 시간 많이 걸리는 거 버리고 어려운 문제 뭐 우리 학교 안 나올 문제 다 버리고 그러고 간단 말이야. 물론 이해는 돼. 학교 시험이 중요하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요한 시험이니까 거기에 좀 더 집중하겠다는 마음은 이해는 되는데 내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패스하고 넘기고 했던 애들이 다른 공부를 열심히 하냐 그렇지는 않더라고. 남는 시간만큼 여유 부리고 남는 시간만큼 딴짓하더라고. 선생님 매번 하는 얘기 있잖아. 공부하는데 자꾸 맥도날드 가는 새끼 이해가 안 된다고. 근데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고 있더라고. 자기네들끼리 괴로워하고 있더라고. 과탐 시험 보면 100번 물어보고 사탐 시험 보면 100번 물어보고 뭐 복사한 게 있냐 없냐 이것만 따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공부라는 건 절대 그렇게 해서 좋아지지 않는다. 너의 성적은 절대 그렇게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 해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 그럼 너네가 이걸 볼 수 있는 타이밍은 언제냐면 지금밖에 없어.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고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겠다는 마음을 잡아가고 있는 이 과정밖에 없어 얘들아. 즉 이 이후로 얘를 다시 볼 수 있는 순간이 없을 뿐더러 다시 봤다라고 했을 땐 너희한테 분명히 필요하니까 다시 보게 됐을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때는 이제 필요하니까 다시 보게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늦어. 아시겠어? 그러니까 꼭 오늘 쓸데없는 거 배웠네 어렵네 이러고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너희 손으로 꼼꼼히 증명하시고 마지막에 핵심이 이거야. 내가 옆에 있는 누군가한테 설명했을 때 걔가 그런 말이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생각으로 풀어. 아시겠어? 정말 중요한 말이야. 내가 내 동생을 앉혀놓고 야 앉아봐 정적분과 미분 사이 관계 알려줄게 했을 때 동생이 오 알겠어 라고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증명하시라고. 아시겠냐? 오케이. 예, 수업 들어 수고 많으셨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